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 영상에서 굉장히 반응과 호응이 좋았던 그런 주제인데요. 이마 필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마 필러를 넣는 방식이 병원마다 좀 다르고 쓰는 기구나 도구, 과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마 필러 시술을 해드리면 여기는 좀 방식이 다르다, 왜 주사기로 넣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캐뉼라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일단 마취를 해야 되는데요, 이마는 어떻게 보면 손바닥 정도 크기의 넓은 구역이잖아요. 이 부위를 뭐 국소 마취제로 전체를 마취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담당하는 감각신경을 마취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 좀 아픈 치료할 때는 신경 마취 하잖아요. 그래서 이빨 몇 개를 담당하는 그 신경 자체를 마취해서 감각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게 이제 신경 마취죠. 그 방법을 이마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은 한쪽당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썹 시작하는 부위에서 하나 올라가고요, 그 옆에 한 1cm 옆에서 또 하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끝나는 부위쯤,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서 외측 이마 쪽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신경만 마취를 하면 이마 전체가 마취가 되는 거죠. 6번의 신경 마취를 통해서 신경 마취를 하면 이마 전체가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필러를 넣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또 생기더라고요. 시술만 하는 그런 의원이나 피부과 또는 뭐 성형외과도 있겠지만, 좀 시술을 좀 더 간단하게 또는 하고자 피부에 마취 크림만 바른다든지 주사로 이제 여러 군데를 찔러서 필러를 넣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캐뉼라로 시술을 해드리면 여기는 다르게 하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시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cc짜리 필러를 까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작고 얇은 필러죠. 그 안에는 이렇게 주사 바늘도 2개가 동봉되어 있고요. 작은 양의 필러를 주사할 때는 주사기를 이 끝에 연결해서 이제 찔러서 넣을 수가 있죠. 뭐 작은 구역, 팔자 필러라던가 뭐 앞볼이라던가 넓게 퍼질 필요가 없는 구역의 필러들은 주사기로 찔러서 그 부위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마는 그러기에는 너무 넓다는 거예요. 굳이 주사로 하라고 하면 10군데 정도 찔러서 손으로 파서 퍼뜨리는 방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군데나 주사바늘 찌른다는 거는 그거 자체도 고통이고, 그렇게 편다고 한들 골고루게 펴진다는 보장이 없죠. 이마는 이렇게 1cc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거의 3cc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3cc 필러 안에는 주사기가 동봉이 안 돼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양의 필러를 굉장히 가는 주사바늘로 넣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얇은 주사바늘로 넣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너무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없나 봐요. 저는 이제 이거를 주사바늘을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해서 몰랐는데, 항상 이제 이런 캐뉼라에 끼워서 이제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런 3cc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경이 좀 굵은 필러가 좀 슉슉슉 지나갈 수 있게 기구를 이용해야만 한다. 일회용 캐뉼라라는 것도 있어요. 필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일회용 캐뉼라를 이렇게 연결해서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까보면 그렇게 직경이 크지 않고 좀 튼튼하지가 못해요. 이마라는 조직은 뭐 특히나 이제 다른 볼이나 어떤 다른 얼굴 조직에 비해서 좀 탄탄한 조직이잖아요. 바로 밑에 뼈가 있고, 결국에는 뼈와 그 연부 조직 사이에 필러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이게 힘이 좀 모자라서 피부 쪽으로 너무 얕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걸로 넣으려면은 5군데 이상 찔러야만, 구멍을 내야만 이렇게 골고루게 넣을 수 있지, 뭐 2-3군데 정도로는 이걸로는 아마 힘들 거예요. 다 이마 전체에 필러를 넣기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쓰는 게 이 제작된 캐뉼라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필러 앞에 연결해서 이제 넣게 되겠죠. 제가 이 방식을 하는 이유나 성형외과에서 이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지방이식 할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지방이식은 필러보다 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직경이 있는 캐뉼라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이식 수술을 하다 보면 지방을 골고루 이마에 넣기 위해서 이런 캐뉼라로 양옆에 눈썹 쪽을 뚫어서 이렇게 넣어드리게 되는데, 저는 그 방식에 익숙하고 그 방식이 좋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필러를 넣을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는 방식은 신경마취로 이마를 전체를
감각을 없어지게 만든 후에 캐뉼라를 이용해서 필러를 넣어드려야만 뼈 바로 위쪽 깊은 층에 캐뉼라가 이렇게 휘거나 어떤 영향 없이 잘 들어갈 수가 있고 필러를 고르게 넓게 넣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사기를 찔러서 넣고 퍼트린다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원형의 어떤 퍼짐밖에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캐뉼라를 이렇게 넣게 되면 선을 굉장히 여러 개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면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마 전체의 볼륨을 고르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설명이 길었는데 결국에 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나 뭐 이 영상의 제목이 될 텐데 결국엔 이렇게 해야 이마가 울퉁불퉁해지지 않게 필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고 신경 맞추기도 하고 뭐 이런 도구도 쓰고 결국에는 이런 방식을 써야만 이마에 고르게 필러가 들어가게 된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차이가 있구나. 이런 도구를 쓰는 것과 뭐 주사기를 하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아시고 현명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